처음엔 그냥 통화음 하나였는데요. 그 통화음이 끝나는 순간 공대안의 5년이 같이 끊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공대안은 휴대폰을 귀에 댄 채로 멍하니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상대는 다정했거든요. 자기야 여보야 이런 말이 자연스러웠고 공대안은 그 말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우리 바람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서 너무 기쁜 거 있죠. 그 말에 공대안은 그냥 안심해버렸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도 자리 잡는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그 말 끝이요. 이상하게 깔끔했는데요. 사람이 행복하면 말이 길어지잖아요. 막 덧붙이고, 괜히 웃고, 괜히 장난치고. 그런데 그날은 딱 필요한 말만 하고 끊는 느낌이었습니다. 응, 알겠어요. 그럼 내일 만나요, 자기야. 바이바이. 바이바이. 그 가벼운 두 음절이 나중에는 공대안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공대안은 통화가 끊긴 뒤에도 한동안 휴대폰을 귀 옆에 붙이고 있었는데요. 이미 화면은 꺼져 있었고 통화 종료 알림이 한 번 울리고 지나갔는데도 공대안은 손을 못 내렸습니다. 그 손이 내려오면 뭔가 진짜가 되어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때 나선애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약국 일을 마치고 들어와서도 늘 아들들 상태를 먼저 읽는 사람이었는데요. 나선애는 공대안 얼굴을 보는 순간 바로 알아챘습니다. 희경이가 뭐래? 공대안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딱히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이 되기 전에 감정이 먼저 꺼져버린 얼굴이었어요. 나선애가 공대안 팔을 잡고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왜 말을 못해? 무슨 일인데? 공대안은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그 숨이 가슴에서 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 돌아온대. 나선애가 눈을 크게 뜹니다. 뭐가 안 돌아와? 무슨 소리야? 공대안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도 또 한마디를 얹었습니다. 인연은 여기까지래. 그 순간 거실 공기가 딱 굳었습니다. 진짜로요. 따뜻하던 집이 갑자기 뼈만 남은 것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공정한도 방에서 나오다가 그 말 듣고 바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는데요. 공정한은 본능적으로 발신 기록부터 확인하고 바로 되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안 받습니다. 다시. 역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공정한은 동생을 돌아봤는데요. 공정한은 늘 고지식하고 말이 적어도 가족 앞에서는 끝까지 책임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공정한이 그날만큼은 잠깐 표정이 비었습니다. 대하나. 마지막에 뭘 했어? 정확히. 공대한은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는데요. 왜냐면 마지막 한마디가 너무 이상했거든요. 공대한 머릿속에선 그 말이 계속 돌았습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매끈하게. 너무 계획적으로. 공대한이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바이바이 그러고 끊었어. 여기서 한성미가 끼어듭니다. 한성미는 감정이 먼저 폭발하는 타입이 아니잖아요. 딸 공주아한테도 늘 정리와 교정을 먼저 요구하던 사람이니까요. 한성미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고 가장 먼저 현실을 확인합니다. 부동산부터 확인할게요. 계약금 입금됐는지. 나선애가 불안한 얼굴로 묻습니다. 그 돈 설마. 한성미는 대답 대신 통화를 합니다. 짧게 끊고 고개를 들었는데요. 한성미 얼굴이 딱 굳었습니다. 안 들어왔대요. 한 푼도. 나선애는 그 말 듣자마자 가슴에 손을 얹고 주저앉을 뻔합니다. 사고 난 거 아니야? 돈 들고 가다 누가. 근데 한성미는 그 말을 바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한성미 눈은 사고냐 아니냐를 넘어 사람의 의도를 읽고 있었습니다. 한성미가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어머니, 사고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나선애가 한성미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성미는 여기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그 말투가요. 미련이 없는 말투였어요. 공정한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파출소 가자. 지금 당장.
공대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신발을 신는데요. 신발끈이 손에서 계속 미끄러졌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공대하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구나. 온정 파출소는 밤에 가면 더 차갑게 느껴지는데요. 형광등 불빛이 사람 얼굴을 더 하얗게 만들고 바닥 타일은 괜히 습기처럼 서늘하죠. 정기범이 근무 중이었고 두 사람을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공대안이 말하려다 목이 막혀서 공정안이 대신 말합니다. 실종 신고입니다. 아내가 연락이 안 됩니다. 정기범이 메모장을 꺼냅니다. 이름, 마지막 연락 시간, 그리고 통화 내용까지요. 공대안이 겨우 입을 엽니다. 전화로 직접 안 돌아온다고 했고요. 돈 들고 나갔습니다. 계약금 넣기로 했는데. 정기범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금액이 얼마입니까? 공정안이 대답합니다. 현금입니다. 오피스텔 잔금으로 받은 걸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정기범은 휴대폰 위치 추적 동의서를 꺼내놓습니다. 공대안이 서명하는데요. 서명이 끝나는 순간 공대안 마음속에서는 뭔가가 또 한 번 무너집니다. 내가 진짜로 신고까지 하는 사람이 됐구나. 근데 이 타이밍에 파출소 문이 벌컥 열립니다. 양동숙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엉망이고 손에는 구겨진 종이 뭉치를 쥐고 있었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고하러 왔어요. 남편이 짐 싸들고 나갔어요. 우리 집 물건까지. 정기범이 놀라며 묻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양동숙이 이를 악물고 대답합니다. 민용길. 우리 집에서 밥 축내던 인간이요. 그 순간이요. 공대안과 양동숙이 접수대 앞에서 눈이 마주칩니다. 둘 다 원수 집안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둘 다 얼굴에 똑같은 감정이 떠 있었거든요. 나 당했다. 그 감정이요. 정기범은 두 사건 접수 시간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너무 정확히 겹쳤습니다. 우연치고는 이상하게요. 정기범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 분 혹시 서로의 배우자들이 아는 사이인지 떠올리는 게 있으십니까? 공대안과 양동숙은 동시에 고개를 젓습니다. 없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런데 정기범은 이미 머릿속에서 수사 방향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사기 쪽으로요. 기지국 조회 결과가 들어옵니다. 마지막 신호가 강화도에서 잡혔습니다. 정기범이 말합니다. 강화도 관할에 공조 요청 넣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시죠. 공정안이 동생 어깨를 잡습니다. 대하나. 가자. 공대하는 그때까지도 여보야라는 단어가 입안에서 굴러다니는 느낌이었는데요. 그 단어가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강화도까지 가는 길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순찰차 안에서 공정안이 몇 번 말을 걸어도 공대하는 대답이 거의 없었는데요. 창밖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대한 머릿속은 계속 한 가지 질문만 돌았습니다. 왜? 이유라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펜션 두 번째 방문에서 장부가 나옵니다. 공대한 아내 이름으로 예약돼 있었습니다. 펜션 주인이 말합니다. 어젯밤에 두 분이 같이 들어오셨는데요. 남자분이 짐이 많았어요. 큰 가방도 두 개나 들고 하나는 되게 비싸 보이는 거요. 공대한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두 분이요? 펜션 주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둘이 같이요. 이 말이 너무 잔인한 이유가요. 공대안은 그동안 혹시 오해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둘이 같이라는 말은 그 희망을 그냥 손가락으로 꺾어버립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에 들어갔을 때 아내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한 걸음도 못 들어가고 문턱에서 멈칫했는데요. 너무 익숙한 어깨인데 너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공대안이 갈라진 목소리로 부릅니다. 여보야. 아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그 눈에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불안도 없었습니다. 공대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정기범이 신분 확인을 요청합니다. 이희경 씨, 신분 확인 절차에 협조해 주세요. 아내는 조용히 가방에서 신분증을 꺼내 정기범에게 건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공대하는 그 순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파출소로 돌아온 건 새벽이었습니다. 정기범은 관례대로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합니다. 근데 화면에 뜬 이름이 달랐습니다. 정기범은 한 번 더 입력합니다. 또 갔습니다. 정기범은 조사실 문을 열고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이 신분증, 본인 맞습니까? 아내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침묵 자체가 대답이었습니다. 정기범은 복도에서 공정한을 따로 부릅니다. 이건 동생에게 바로 말하기 전에 형이 먼저 알아야 한다고 판단한 거죠. 정기범이 낮게 말합니다. 이희경은 가명입니다. 본명이 따로 있고 동일한 수법에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공정한 얼굴이 돌처럼 굳습니다. 동생한테 지금 말해야 합니까? 정기범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피해자니까요. 공정한은 대기실로 들어가 공대한 앞에 앉습니다. 대한아, 내가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 공대한은 이미 알아챘습니다. 형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이 한 문장씩 천천히 꺼내는데요. 이름이 가짜래. 본명이 따로 있대. 전에도 같은 방식으로. 공대한은 아무 반응도 못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도 않았고 숨도 안 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공대한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그럼 나는 누구랑 결혼한 거야? 그 질문이요. 너무 처절해서 공정한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에게 진단을 말해왔지만 이 질문 앞에서는 아무 말도 진단이 될 수 없었거든요. 주차장으로 나왔을 때 공대한이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부터 울음이 터졌는데요. 소리 지르는 울음이 아니라 가슴 깊은 곳이 꺼지는 울음이었습니다. 형, 나 결혼식 날 울었잖아. 늦게 만나서 더 고맙다고. 공정한은 동생 등을 잡아주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그게 그 밤에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나선애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그대로였던 얼굴이었는데요. 나선애는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찾았어. 공대한이 말합니다. 엄마 앉아요. 나선애가 앉자 공대한은 사실을 말합니다. 이름이 가짜였어요. 전과가 있대요. 나선의 손이 떨립니다. 그런데 그 떨림은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걸 못 봤지? 공정한이 말합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나선애는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야. 단서가 있었는데 내가 못 봤어. 여기서 사건이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무섭게 커집니다. 정기범이 수사를 진행하다가 알아냅니다. 이희경 가명과 민용길이 같은 지역 출신이고 과거에도 함께 행동한 정황이 있다는 걸요. 정기범은 결론을 냅니다. 두 사람이 한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온정에 들어온 시점도 너무 맞물려 있습니다. 이 소식이 양동숙 집안으로 전해지자 양동숙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다 주저앉습니다. 적금이 통째로 중도해지된 상태였고 그 날짜는 민용길이 사라지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양동숙은 목이 메어 말합니다. 지후 학비였는데. 그 순간 양동숙은 오빠 양동익보다도 남편보다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왜 난 더 빨리 못 알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반대로 양동익은 분노합니다. 근데 그 분노의 중심은 지후가 아니라 체면이었는데요. 우리 집에서 몇 년을 먹고 자면서 일했다고. 양동숙이 차갑게 받아칩니다. 오빠. 그 인간을 나한테 소개한 게 누구야? 그 말에 양동익은 입이 닫힙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러다 결국 두 집안이 파출소 대기실에서 같은 시간에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30년 원수 관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공대하는 보증금 피해자. 양동숙은 적금절도 피해자.
둘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근데 시선을 피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서로의 눈에 똑같은 상처가 떠 있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인 절차가 남습니다. 고소장입니다. 정기범이 고소장을 공대안에게 내밀었는데요. 공대안은 종이를 펼쳐놓고도 펜을 못 들었습니다. 공대안이 말합니다. 못하겠어. 내가 이름을 쓰면 그 순간 진짜 끝이야. 그러자 나선혜가 들어옵니다. 나선혜는 말없이 공대안 손에서 펜을 가져가고 고소인 란에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합니다. 또박또박.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게요. 나선혜가 펜을 내려놓고 말합니다. 내가 못하는 거 엄마가 하면 돼. 공대안은 그제서야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립니다.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공대안의 마음에 남은 건 분노가 아니라 이상한 공허함이었는데요. 공대안은 이혼이 아니라 혼인 무효라는 말 앞에서 더 무너집니다. 이혼이면 그래도 결혼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혼인 무효는 처음부터 없었다는 뜻이었습니다. 5년이 통째로 존재하지 않았다가 되어버리는 거죠. 공대안은 법무사 사무실 앞 벤치에 앉아서 정기범이 적어준 본명을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세 글자였는데요. 그 낯선 이름이 공대안의 5년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공대안은 그 종이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자신이 사랑한 시간이 존재했다는 유일한 증거 같아서요. 그리고 정기범은 사건 보고서를 정리하다가 창밖을 봅니다. 30년 원수였던 두 집안이 같은 사기 사건 앞에서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버렸다는 걸요. 정기범은 그게 좋은 징조인지 더 큰 폭발의 시작인지 모르겠는데요. 다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온정의 두 가문을 동시에 흔들어 관계까지 뒤틀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틈을 타서 누군가는 또 다른 판을 짤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돈을 빼앗겼다면 다음은 사람을 빼앗기는 싸움이 될지도 몰랐습니다.